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6월 28일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 여건 시나리오에서도 23개 대형 은행들은 모두 충분한 자본을 유지할 수 있어 합격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합격하지 않은 은행에는 배당이나 보너스에 대한 제한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6월 30일부터 주주 환원책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의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세계의 심각한 경기 침체와 미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이 10%까지 대폭 상승, 상업용 부동산 가격 40% 하락, 사무실 공실률 대폭 상승, 집값 38% 하락을 전제로 했습니다. 연준은 발표문에서 은행들은 그룹의 예상 손실이 5,410억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자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가상의 경기 침체 상황에서 경제의 신용을 계속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무책임한 은행에 의해 야기된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시작된 연준의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는 업계가 바이백과 배당금을 통해 얼마나 많은 자본을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은행들의 예상 손실 5,410억 달러 중 1,000억 달러가량은 주택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었고 1,200억 달러는 신용카드에서 발생했습니다. 5,410억 달러 손실로 보통주 자본 비율은 2022년 4분기 12.4%에서 10.1%로 2.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상 요구되는 최저 수준인 4.5%의 2배가 넘었습니다. 연준 감독 부의장인 마이클 반은 오늘의 결과는 은행 시스템이 여전히 강력하고 탄력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앞으로도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겸허히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만으로는 미국 은행 전체의 건전성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가 중견, 중소은행들까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계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살펴보면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이 된 23개 대형 은행은 전체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중소은행의 경영 부진이나 파탄 리스크, 대출 억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의장으로 있는 금융안전감독협의회의 이달 모임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둘러싸고 은행들이 직면할 리스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주로 중소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오피스 빌딩 전용 융자에 존재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디폴트에 따른 악영향이 또 다른 은행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옐런 재무장관은 지난 6월 23일 합병을 모색하는 은행이 연내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 배경은 수익 환경 악화였습니다. 지난 3월 미 은행들의 파산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는 중소은행에서 예금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예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중소은행들은 예금 금리를 대폭 인상했고 그것은 중소은행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익 상황은 각 은행이 7월에 발표하는 2분기 결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수익 악화로 중소은행의 경영 불안이 재현되면서 다시 예금 유출이나 주가 하락이 두드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옐런 재무장관이 지적했듯 은행 인수 합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보다 심각한 사태는 중소은행의 파탄이 재현되고 제2의 은행 불안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 경제 악화, 상업용 부동산 가격 대폭 하락, 저신용평가 기업의 신용위험 고조 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현실화되기에는 아직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가오는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년에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 침체의 위험을 감안할 때 은행들이 자본 계획을 상대적으로 얼마나 보수적으로 움직일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